당신의 계좌를 더블업 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정영진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빈센트님 미국장 빠졌어요. 뭐 이 정도야. 걱정할 거 없죠. 네. 네. 뭐 아니, 한 5% 근데 빠진 것도 아니고. 그쵸.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네. 중반에 약간 거기에 들다가 또 약간 흘렀는데 뭐 바로 우리 시장 봐야죠. 네. 우리 시장 또 보려면 장호진 프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뭐 넥스트가 열렸으니까 대충 분위기 온도는 좀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 시장은 먼저 맞았다. 음. 가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시장은 장 초반 하락 상승했던 걸 거의 다 반납했기 때문에 미리 좀 맞았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 지금 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11%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어제 미국 시장의 충격이 강하게 있다라고는 보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또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분명히 소강 상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강세를 보이는 조금 그래도 상승을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이제 LG 에너솔루션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이 좀 좋은 게 보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이 1.85% 상승하면서 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역시나 소외됐었던 네이버가 오늘 좀 약간 강보합 쪽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 가격이 또 올랐어요. 금이 거의 사상최고가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0.58% 상승하고 있고요. 은 가격도 지금 88달러까지 다시 반등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좀 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보면 LG 에너솔루션이 1%, 그다음에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요것도 이제 요즘 2차 전지를 엮이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가 1% 오르고 있는데 어제 오르다가 빠졌고 최근에 강세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주 잠깐 보여드리면 코스피에서 부국증권, 신영증권, 증권주들이 대거 이제 상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증권주는 지금 조금 이제 팔고 가셔도 될 것 같다. 그렇죠. 비중 좀 줄여도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단기 그 상승 과도에 따른 좀 부진한 흐름이 분명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수혜주들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롯데지주도 급등했다가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은행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고 있고 보험주도 상승했던 흐름이 조금은 완화되는 흐름, 그리고 쥐주사들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가 조금은 눌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상승 흐름을 보면, 시가총액 상승 흐름을 보면 코스닥은 분위기가 다르죠. 코스피랑 다시 한번 비교 드릴까요? 코스피는 확실히 파란불이 좀 많고, 물론 이제 NXT이기 때문에 이게 본장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이 보입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다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좀 쉰다 그러면 달리는 게 좀 쉰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건 정부 정책 기반으로 해서 코스닥이 분명히 부양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제 알테오젠 보면 반등 흐름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 차트가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자리 자체는 부담은 크지 않다. 물론 이제 로열티가 빠졌기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진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가 자리만 봤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는 좀 편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올랐었죠. 올랐다가 네. 최근에 살짝 눌렸지만 여기서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 확대 어떻게 하지? 네.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만약 여기서 5일선 지지하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천장 대학이 이제 쪽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를 주도하는 흐름이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차트로 보면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그렇죠. 이 5일선 지지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만약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1선 쪽 여기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1.87%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위주들을 보시면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확실히 그냥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그냥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 하락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미래에셋생명이 지금 18% 상승하고 있어서 3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험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미래에셋 그룹에 대해서 네. 시장에 관심이 좀 있다. 음. 미래에셋 증권도 증권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잖아요. 그쵸. 물론 우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제 정치적 성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약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미래에셋 생명 쪽으로도 보험주 쪽으로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17%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에서도 바이오 제약 쪽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애경산업이 15% 오르고 있는데 애경? 네, 애경산업 애경 왜? 화장품이죠, 화장품. 애경 산업. 네, 애경산업이 화장품이랑 그다음에 바디 같은 거, 뭐라고 하지? 바디워시 같은 거, 생활용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태광산업에 인수가 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올랐어요. 이때 애경이 태광 인수돼요. 태광산업, 네, 태광산업 쪽으로 피인수된다고 얘기가 됐었고 인수 가격이 확정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때 인수 단가가 한 28,000원대였나? 지금 이제 주가가 18,000원 정도 되니까 그 인수 단가가 높다고 하는 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은 왜 올랐냐면 바디케어 제품이 월마트 600개 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단기에 급등한다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좋다, 사라가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 컨덴서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막 콘덴서. 네, MLCC로 제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급등하고 있죠. 네,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이거를 조금 이게 여기 완전 급등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봤을 때 횡보하고 있다가 여기 전고점을 딱 돌파하는 지점이 나오죠.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이 여기 나왔죠. 돌파하는 지점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다가 이슈만 뭔가 꺼리만 던져지면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 장에 좀 쉬었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지점이 나오는지를 최근의 흐름에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최근에는 좀 이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상위주 중에 좀 특이한 건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지금 5% 오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 좀 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인데 어제 노보노디스크의 임상이 좀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죠. 네. 네. 그 뭐였지 이름이? 어쨌든 그 제파운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규약을 만들었는데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것도 그러다 뭐 혈당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아니요, 그냥 그 비만 치료제. 비만. 비만 치료제. 네. 예. 제파운드가 워낙 이제 지금 치고 나오다 보니까 다시 위고비가 쳐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신약을 준비했는데 제파운드보다 성능이 떨어지더라. 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그러면 다른 비만 치료제는 오히려 더 기대감이 붙는 게 아니냐라는 네. 기대감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바이오킹이라고 또 올랐거든요. 바이오킹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이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도 일통제약이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하는 회사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사이언스도 그런 관점에서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이슈는 딱히 안 보여서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상승 흐름을 보면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실적이 좀 좋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스파립이라고 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있는데 여기 FDA에서 ODD를 받았어요. 희귀의약품 치료제. 그러니까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되면서 좀 기대감이 붙는 것 같다. 근데 자리 한번 보시면 여기 전고점 딱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이 이후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바이오 회사기도 한데 좀 특이하게 영업이익이 잘 나요. 영업이익이 한 200억, 300억대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3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네, 3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한 지금 4,000 8,800억 정도. 8,800억? 네. 어.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 치고는 싸다. 원래 실적 안 나오는 기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도 나오는데 신약 기대감도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국제약이 또 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가총액 한 9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국제약 하면 마데카 크림 아시죠? 아 마데카, 네. 마데카솔. 마데카솔 기반으로 해서 마데카 크림이라고 화장품으로 확장을 했는데 화장품이 나와요? 화장품 모르세요? 화장품이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마데카솔은 이게 새살이 솔솔. 맞아요. 근데 그 새살이 솔솔 도는 요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장품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피부 재생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컨셉으로 나왔었고 뷰티 기기랑 여러 화장품들이랑 전반적으로 이제 라인업을 확대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건 일본으로 들어간다. 일본의 이제 Q10 이런 데로 확장해서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슈프리마 7% 오르고 있는데 실적 잘 나왔어요. 그리고 휴메딕스도 5.8% 오르고 있는데 이거 스킨 부스터 관련된 회사거든요. 브라질 쪽이나 이런 쪽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동국제약도 그렇고 휴메딕스도 그렇고 스킨 부스터 기업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클래시스도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보면 실적이 나와도 조정이 막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이런 스킨 부스터 쪽으로도 자금이 좀 돌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클래시스가 오르는 건 아니긴 한데 휴메딕스나 동국제약 같은 것들을 보면 이슈가 붙으면 올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천당 제약이 초반보다는 좀 더 올랐네요. 이게 5.68%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네. 근데 이게 또 8시 50분 되니까 빠지긴 했는데 네. 일단 NXT에서 종가는 5.68%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시가총액 상위를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삼천당 제약이 좀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리가캠도 그렇고 페트럼도 그렇고 지금은 상승 예상도 코스피가 0.28% 정도 상승, 그다음에 코스닥이 0.45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스크에서 봤을 때는 관세 영향도 좀 덜하고 코스닥 쪽은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자금 들어온다니까 돈다니까 코스닥 쪽이 좀 편하게 가자. 약간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악재 많죠. 근데 그렇죠. 모르는 악재가 뭘까요 지금? 모르는 악재요. 모르는 악재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논의되는 게 다 드러난 악재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뭐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다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일단 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그런 흐름인데 이쯤에서 제가 정프로님께 한번 여쭤봐요. 네. 자 오늘 일단 동시효과 기준으로는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네. 어저께 우리가 6,000p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못 간다 오늘은.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 봐야죠. 오늘은 5,862잖아요. 네. 몇 프로가 가야 되느냐? 오늘 한 3% 가까이 한 2.8%? 요 정도 가면 되겠네요, 그죠? 네. 2.8%못 갑니다. 못 갑니까? 네, 오늘은 아니다. 오늘 아니다. 네, 오늘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네. 내가 기다린다고 근데 기다릴 사람들은 또 아니긴 한데 네. 오늘은 아마 아닌 것 같다. 오늘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또 그렇게 왜 또 뭐 느낌 뭐 좋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네. 이번 주는 수요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요일 그렇죠.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양한 이슈들도 있고 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한다니까 네. 저는 이 연설이 시장에서는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트럼프 연설. 네, 장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국정연설 처음으로 하는데 네. 사면 초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태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할 것 같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자기 자랑만 엄청 하고 실제로는 의미 있는 얘기는 별로 없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린란드 우리가 침공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안도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뭐 엄청 길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대법원 비판하고 뭐 이런 형태, 그다음에 파월 비판하고 약간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엑기스는 얼마나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관세에 네. 어떻게 할 거냐, 뭘 이용할 거냐, 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관세.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해야 될 건 만약에 338조를 들고 나온다. 네. 그러면 이게 또 무소불위의 권력까지는 아니겠지만 IEPA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시장에서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파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야, 이거는 대법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잖아. 이 법조문에 의해서 안 됐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 판단은 아니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338조는 거의 사문화된 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활용한다 그러면 보수적 대법관이 법리적 해석으로 이견을 제시할 건 없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뭔가 그 관세를 50%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8조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피곤할 겁니다. 근데 뭘 들고 나오든 일단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국가들에 더 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맞은 게 있어. 근데 네. 그것까지는 다 시장에 반영됐을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뭐 갑자기 우리나라 야 니네 30% 이렇게 때릴 게 아닌 이상 네. 그냥 기존의 거 정도 하는 거면 이미 그 학제는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의견이. 그러면 안 왜냐면 되는데. 저도 이제 정은지 작가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싶은데 어찌 됐건 그것 또한 불확실성 해소가 아닐까. 트럼프 입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답안지 나왔구나. 거기에 대해서 점수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두 가지 우려가 조금 있는 게 네. 뭐냐면 일단은 이 환급에 대한 이슈. 그렇게 되면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소비가 약간 부양될 거라고 했는데 소비 쿠폰은 물 건너 가버렸죠.
그러면 이 수비 쿠폰은커녕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요거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신규 관세가 들어오는 것도 물론 이제 5개월 한도로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은 채권을 좀 땡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채 발행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 자체로는 뭐 여기서 더 악화될 건 없지 않나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폭주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우리가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관세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품목 관세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중국 관세도 어차피 15% 내려왔는데 기존에 이제 펜타닐 관세 합해서 24%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쟁이 좀 더 안 좋아진 거죠. 중국이랑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 네. 이제 조금. 네, 그런 부담이 조금 있다. 근데 우리랑 중국이랑 경쟁하는 제품이 많아요? 뭐 많죠. 근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보더라도 첨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뭐 우리 거밖에 안 될 거고. 네. 뭐 조선 이런 것도 뭐 잠산 만들고 하는데 중국 이건 뭐 안 될 거고. 뭐 중국 그냥 소비재 제품들이 어차피 우리랑 경쟁, 뭐 우리가 지금 장난감 만들고 뭐 이래서 수출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크게 경쟁할 게 있나? 뭐 하는 미국 생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다. 다만 네. 상관없다. 이란이 저는 이제 약간 좀 불안하긴 하다. 이란이? 이란. 예. 그렇죠. 이란이 목요일인가 아마 협상이죠. 네. 예. 그래서 이란은 어쨌든 뭐 핵포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또 크게 때려야 되나. 네. 미국 이제 때릴까? 이제 그거가 조금 걱정. 이 베네수엘라랑은 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란은.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게 조금 걱정이나 뭐 트럼프는 사실 그렇게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돈 되나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전쟁 비슷한 걸 이제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지 뭐 아마 어지간하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속전속결입니다. 네, 빨리 네. 끝내야 돼. 그게 시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느낌을 줬는데 어제 오늘 뭐 많은 외신 또 사람들이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미스터 마켓이 시장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죠. 네, 일단 오, 호르무즈 네. 해협을 막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 차단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예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어느 종목이 움직입니까? 종목이 움직이는 건 정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움직일 수는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원가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 쪽으로는 분명히 안 좋을 거고 특정 산업 쪽으로 자금이 쏠리겠죠. 네. 아, 그때 말씀드렸던 훈구소기 같은 것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석유값이 바로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굉장히 민감하게. 네, 왜냐면요 한 20초 뒤에 장 열리는데 네. 오늘 정유 업종들이 어떨지 좀 궁금해서 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시장을 항상 선반영하니까요. 자, 한 5초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금값이 진짜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5,200달러 트라이온스당. 네. 더 오를 네. 거예요. 더 오를 거예요. 아 금은 네. 은도 같이 가겠죠 그럼? 은은 약간 좀 상대 강도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금은 더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자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 혹시 나오는 대로 좀 네.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네. 역시 오늘도 야, 미래에셋생명은 진짜 센 것 같고. 미래는 진짜 미래를 봅니다. 네. 근데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강해요? 네. 네, 나쁘지 삼성전자 않아요. 상승, SK하이닉스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약보합 정도. 오늘 2차 전지가 세네요. 2차 전지가 지금 3%대, 2%대, 3%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네. 어제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어제는 LG엔솔 별로 안 좋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반도체 쪽이 살짝 쉬면서 쉰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살짝 쉬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의 순환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아,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이 지금 이 순간 포머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이. 네, 왜냐면 오늘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동시효과부터 시작해서 오르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네. 뭐 복지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지 말고 네, 눈치 보고. 굳이 뭐 네. 크게 움직이지 마라. 여기서 뭐 올라가는 거 따라 샀다간 또 죽고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거 급하게 팔았다가는 죽고 하니까 일단 현재 포지션에서 크게 움직이지 말고요. 대신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 그때 난 이거는 정말 베팅을 길게 한번 볼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딱 기다리면서 네. 계시는 게 좋은 자리거든요. 관망. 네.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유 관련된 종목도 오늘 움직이나요? 아까 S5일 봤을 때는 1.66% 하락합니다. 미국에서도 하락해요? 어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우리나라 쪽도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진 않는데 아까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는 약간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장군이죠, 합참의장이라 했나? 장군이 이 그 전쟁에 따른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전이 과연 될 거냐에 대한 약간 의구심 뭐 네.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페이퍼가 잠깐 저한테 떠 있는데 대우건설 또 오늘 약간 페이퍼가 나온 것 같던데. 대우건설. 네. 네. 제가 원전해요라고 했던 그 대우건설이. 대우건설이 오늘 4%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KB증권에서 목표가를 34% 상향해서 9,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아하. 근데 원전 사업은 일단 뭐랄까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작했어요. 뭐 제목을 봤을 때 원전 사업기의 확보는 현실화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한다는 건 좋은데 계획은 좋은데 계획은 거창하지만 진짜 할 거냐라는 것들은 모르겠다. 하지만 목표가는 일단은 상향하고 그 회사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대건설 대비해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건 맞긴 한데요. 네. 계속 얘기 드렸지만 현대건설처럼 빅베스 이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대우건설을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 만약 홀드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셔도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프로님 네. 나쁘지가 않아요. 하여튼 미국 시장이 1% 넘게 빠졌는데도 네. 우리 시장은 오히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장우진 작가가 우리 시장 매도 먼저 맞았다라는 말씀이 먼저 계속 맞았죠. 뒤에 맴도는데 오늘 시가총액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전자 닉스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0.78% 상승, SK하이닉스 0.63% 상승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어제 상승했던 것들을 반납했었잖아요. 그것들이 살짝 돌아서고 있다라는 정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이 3.4% 상승, 그다음에 삼성 SDI가 6%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확실히 좀 강한데 오늘 보니까 삼성 SDI 목표가 48만 원이 나왔네요. 네, 2027년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가 또 네. 나와요. 네, 다시 한번. 근데 전고체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로봇 관련해서 또 전고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네, 결국 장기적으로 전고체는 계속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이 어제 좀 좋았는데 조선이 오늘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이랑 조선 쪽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과 뭔가 연합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부진하네요. 그러니까 어제 원전 강했었던 것들 보면 시장에서 평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없었거든요. 원전 관련 뉴스가 없었는데 대미 투자는 일단 확정돼야 되고 그러면 대미 투자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전력 쪽이랑 원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관련된 수주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퍼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원전도 조금 쉽니다. 두단 에너빌리티가 0.69%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 흐름이 조금 밀리는 게 보이네요. 네. 아까 시작하고 나서 전자가 0.4%, SK하이닉스가 0.3%, 0.2%. 초반보다는 살짝 밀렸죠. 뭐 엄청난 건 아닌데 네. 초반보다 하락 종목도 좀 더 늘어났고 시장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전체 상승 종목이 271개,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584개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보면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코스피에서 보면 하락 종목이 지금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코스닥도 589 종목이 상승인데 985 종목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런데도 지수가 지금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 건 대형주 중심으로만 조금 오늘도 쏠림. 쏠림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네. 엄청 이제 들어올 준비들을 막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 한번 또 크게 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움직임, 이거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사실 환율을 보고 그거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죠. 휴먼 인덱스로 바로바로 그냥 올인해 버리니까. 근데 외국인들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블랙락이 지분 신고한 것도 봤을 때는 분명히 ETF 쪽으로 우리나라 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탈이 워낙 커요.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약간 하락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괜찮을 텐데 하반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 블루아울 사태가 이게 여기서 끝날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계속된 것들에 대한 부담도 미국 네. 내에서도 그렇고, 이게 미국에서 만약 이게 정말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전후로는 조금은 줄여나간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미국이 망한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진 않죠. 미국이 네. 재미가 없다. 요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미국 재미가 없어. 뭐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지금 브라질 많이 가고 있고 네. 중국 많이 가고 있고. 네. 그럼 이제 한국 시장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겠지만 걔네들도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겠죠. 야, 한국 시장 해보니까 안 비싼데? 야, 중국이나 브라질보다 오히려 싼데? 야, 들어가자. 최근 많이 오른 거야. 뭐 당연히 오른 거고 이렇게 갑니다. 외국인에 빙의하신 거죠? 외국인이죠. 그러니까요. I'm foreigner. 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이제 3월부터 본격 대거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 정프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오싹했던 게 정프로님이 사실 허튼 소리 엄한 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어디 가십니까? 포리너로 해갖고 이거 어디 가는 거 아니죠? 네. 네, 안 알겠습니다. 갑니다. 들어옵니다. 네. 네, 들어와야지 또 와야 되고요. 사실 이 정도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미국 장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 장은 좀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이번 주는 후반이 참 궁금하네요. 수요일 이후에 정말 6천 표를 찍을까 말까가 좀 고민스러운데. 네. 자, 장훈 작가님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분위기는 아까보다는 역시나 코스닥도 약간 소강 상태예요. 0.14%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상위주들의 상승 흐름은 아까보다는 조금 NSTS보다도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아까 삼천당 제약이 한 5%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2% 수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상승,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어떤 흐름도 그렇게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상위주들이 버티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상위주들은 버티고 있다는 걸 보면 코스닥 150 ETF 쪽으로는 자금이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은데 지수는 버틴다. 도대체 누가 사고 있는 겁니까? 오늘은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기관이 1,600억 정도 순매수인데 아하. 여기서 금융투자가 1,000억이니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ETF 사고 있으니까 그냥 상위주들 기계적으로 사는 흐름이 지수를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000억 순매도고 개인인 1,370억 순매수, 기관은 370억 순매도인데 금융투자가 350억 순매도이기 때문에 네. ETF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시가총액 상위주들 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의약품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섹터를 보면 기타, 네, 여기도 큰 의미가 있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섹터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어떤 흐름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도 그렇고 장 초반하고 후반하고 좀 달랐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볼 때 상당히 피로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한 10분 지났는데 오늘의 중간 평가는 그냥 관망. 그렇죠. 관망. 일단은 뭐 지켜보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베팅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 추세는 맞는데 여기서 도망가기도 그렇고 일단 버텨보는 거다. 그리고 요즘 재미있는 종목인 재미있는 네. 동향인데 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빈센트 스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동전주들을 한번 튀고 왔다. 그러니까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동전주들이 그 뭐 얘기 해놓고서- 상한가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상한가를 가요? 보시면 예선테크 상한가 577원짜리, AMP 754원인데 상한가, 그다음에 아이톡시 604원인데 상한가, 뭐 이렇게 가고 있죠. 아니, 동전주는 따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지금 상한가를 보는 겁니다. 상한가 가는 네, 상한가 간 걸 본 건데 동전주들이 많고 상승에서도 보면 네. 동전주들 다 보이시죠 여기 위에 상한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코스닥 그러니까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주식 병합, 액면 병합이라든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부양책,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는 어떻게든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이 동전주들에 대한 자금 수급으로 약간 일이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정프로님 동전주 어떠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전주 얘기를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동전주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시장이 드는데 뭐 트렌드니까요. 그래요. 어떠세요? 난 동전주 저는 딱 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주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주가가 3,000원에서 15,000원. 네, 그 정도가 제가 딱 많이 사기 좋은 한 만주 사도 뭐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좋은데 네. 동전주까지 저는 이제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시길 바래요. 네. 동전주는 이거 언제 상폐될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이게 그렇죠. 내가 알거나 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가셔야 되나? 근데 주가는 싼데 네. 실적은 잘 나오고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싸고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은 아예 보시면 안 되고 주가는 싼데 시가총액은 크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 같으면 어떻게든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주주 환원 같은 경우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기업들은 좀 보셔도 되죠. 야, 예를 들어 뭐 577원짜리 지금 예선테크라고 치면 네. 만주 사면 이제 577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주사고. 만주 들고 있다. 네. 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투자하시길 바라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왠지 이슈머리가 당분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벌써 시가총액 대부분 뭐 1,000억대 안 되고 뭐 500억도 안 되는 1,000원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무조건 이제 1,000원 넘겨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그런 게. 네. 뭐 또 작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위험한 주식이긴 합니다. 네. 뭐 보시라는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근데 그냥 시장 전체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보이고 있고 상승 종목들이 478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상승의 흐름의 상위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현상을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수급에 그냥 제가 아직 이거를 정교하게 매칭시켜 보진 않았지만 개인들이 금투 말고 ETF 말고 막 들어왔을 때 동전주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수급이 최근에 며칠간 이렇게 제가 보니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아니 뭐 투자하는 거야 뭐 본인이 잘 뭐 선택하시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전략적으로 잘 투자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처음 주식시장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배우시는 과정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정말 내가 이제 자신 있고 막 이런 투자 저런 투자 경험 있고 하신 분들이야. 그래 오케이 뭐 이번엔 뭐 테마주다 아니면 뭐 동전주다 한번 해보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 또 막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가능하시면 안 하시면 좋겠다. 저도 진짜 안 하시길 권하드립니다. 이런 걸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투자 마인드 자체가 약간 무너지면서 처음에 그렇죠. 수익 나더라도 나중에 크게 실패해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습관이 잘못 들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빈센트님이 진짜 촉이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흥구석이 오늘 지금 9%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석이도 아까 4%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유가 변동에 좀 오르는 기업들인데, 아.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때 처음에 이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란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가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동전주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밑에서 기다리면서 안 되면 말고 조금 이제 약간 뭐 몇백만 원 베팅해 보면서 안 되면 말고 하는 시점으로 이런 것들은 밑에서는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전략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기름값이 가면 저런 석유주들 네. 바로바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또 있다. 근데 시장이 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0.56% 하락하고 그래요? 있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보합 약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지금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관망. 현대차가 1.5%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 0.5% 하락, 코스닥 지수 0.35% 하락.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고려아연은 4% 상승. 금은 가격은 좋네요. 네. 금은 가격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고려아연 다시 반등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은은 조금 부담되는 게 뭐냐면 은이 시세가 물론 이제 지금 나고 있고 그 수급에서 불리치도 좀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은을 계속 때려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을 만약에 은이 여기서 급등해 버리면 은 나 줘, 은 돌려줘. 그러니까 은을 현물을 내놔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페이퍼 은 대비해서 실물 은의 그 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뱅크런처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은은 계속해서 거래 때 그 증거금 올리면서 좀 제어할 가능성이 높다. 금보다.
그런 측면에서 은은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다. 오르면 경계할 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실물 은이 그만큼 별로 없다는 거는 그만큼 또 가격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보관하고 있는 실물은이 없다라는 거고. 네. 근데 증거금 올리고 하면 투기 세력은 빠질 테니까 그러면 또 아. 이제 주가 가격 자체는 약간 제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은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산업 수요가 워낙 절대적이에요. 한 70% 80%가 산업 수요고 네. 뭐 보석, 기금속이라든가 이런 쪽 다른 수요는 많지가 않은데 네. 이런 산업 수요는 장기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반도체랑 다르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투기 수요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현물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거라서 이 투기 세력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둘 다 은의 투기 세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계속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르면 또 두드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봤고요. 자, 다시 한번 쭉 보면 지금 코스피는 0.4%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뭐 보합인 것 같고요. 네. 약, 약보합. 약보합이네요. 오늘은 관망. 예, 특히 시총 상위 종목 삼전 하이닉스는 둘 다 양전을 다시 좀 한 것 같고 네. 엔솔이 오늘은 그래도 좀 시총 상위 중에는 힘이 세네요. 2차 전지가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LG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LNF가 2차 전지 중에 좀 가장 센 것 같아요. 6% 정도 아까 상승하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조금 대피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큰 이슈가 지금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없다. 그리고 네. 뭐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도 조금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미국장의 하락폭에 비하면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도 계속 양정과 아니면 하락을 반복하니까 이럴 때 또 우리 객장에서 지점에서 또 이 고객들과 손님들이 상당히 오늘을 어떻게 될지 바로미터가 좀 필요한 날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더블 크루와 더블 업에서 네.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시간도 함께 하시면 되겠다. 오늘 장 뭐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까요? 네, 오늘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네. 많이 달렸기 때문에 뭐 5천 계속 이렇게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 갖지는 말고 예.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망하면서 오늘은 좀 여유롭게 그리고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산업도 공부하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0일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3일 오르고 한 이틀 쉬고 3일 오르고 또 하루 정도 약간 요 정도가 오히려 편하죠. 마음은 편하죠. 그렇죠. 예. 네. 사고 팔기도 좀 편하고. 10일 계속 올라버리면 네. 미쳐버립니다. 아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장우진 프로님과는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더블 크루 네. 만나러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프로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